네, 이번에는 베일런스, 세일런스, 메모리에 대하여 여러 참고 문헌에 있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약간 참고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일런스에 대해서 이런 리뷰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베일런스를 이렇게 인터널 스테이트와 엑스터널 스테이트 측면으로 나눠서 포지티브 베일런스, 네거티브 베일런스 이런 개념을 얘기했고, 특히 이제 인터널 스테이트에서는 포지티브 이모션, 네거티브 이모션을 얘기를 하고, 엑스터널 스테이트 관련해서는 이제 motivation to seek reward, motivated to avoid punishment에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감정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라는 뜻은 결국 그 리워드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네거티브 베일런스는 네거티브 이모션, 나쁜 감정이고, 이것은 어떤 퍼니시먼트를 피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개념을 생각을 했었대요. Two Factor Theory of Emotion으로 어떤 자극이 있으면,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이 중요한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그게 이제 세일런스라고 이제 심리적 중요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 어라우저. 오, 깜짝 놀라, 이 사람 만났네? 라고 할 거냐,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갈 거냐. 그래서 뉴트럴하다 아니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게 좋아서 의미가 있는 거냐, 나빠서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감정가를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만약 이게 감정가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더 바라보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일런스나 헤도닉 밸류가 뉴트럴 하면은 이제 어라우절도 없는 거죠. 이건 별로 좋지도 나쁘지 않은 일이고, 근데 점점점 아주 높게 좋은 가치나 아주 높게 나쁜 가치면은 이것은 깜짝 놀라 기억할 만한 가치가 높은 그런 깜짝 놀라게만 어라우절을 하게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발을 세게 밟은 사람이 기억이 나고, 혹은 그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거를 친절하게 도와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또 얼굴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중요성, 세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라우저를 만들고 이렇게 깜짝 놀라 깨게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쾌감을 주는 자극은 개체의 욕구, 니드를 충족시켜서, 그러니까 항상성 회복시키거나 이런 걸 해서 생존적 합성을 향상시키는 자극이기 때문에 개체는 대체로 민감하게 심리적 중요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쾌감 자극은 대체로 세일런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쾌락과 세일런스는 이제 별개라고 할 수 있고, 실험동물에서 별개로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감 자극에 대한 개체의 반응은 자동적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학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흰 쥐나 어느 동물이나 입에다 해가지고 설탕물 또는 쓴맛이 나는 퀴닌을 넣게 되면은 관찰된 행동이 딱 달라서, 단맛은 혀를 규칙으로 내밀거나 앞발을 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쓴맛에 대해서는 그 입을 벌리거나 턱과 얼굴을 씻는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여서, 쾌감 자극은 인네이트하게 학습된 것이 아닌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일런스는 자극을 추구하는 의도적, 도구적 행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제한테 도움이 됐던 예로는 인센티브 세일런스 혹은 크레이빙 측면에서 이제 인센티브 세일런스를 자극 현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걸 갈망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현저성이 없는, 사는 재미가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어라우절의 반대죠. 그냥 무감동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자극 현저성, 인센티브 세일런스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술 마실 때에만, 게임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고 깨어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갈망을 만든다는 거죠. 아, 땡긴다, 술 마시고 싶다, 게임 한 판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셔널 세일런스가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인센티브 세일런스도 있고 어버시브 세일런스도 있어서, 인센티브 세일런스는 그 이제 어떤 행동을, 오퍼런트 행동을 리인포스먼트 더 하게 만들고, 어버시브 세일런스는 오퍼런트 퍼니시먼트, 그래서 이 행동을 더 하지 않게 하는 처벌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undesirable outcome, 좋지 않은 결과와 연관되어 있고, desirable outcome은
좋은 결과와 연관돼 있고, 이거는 이제 pleasurable한 스티뮬라이, 이건 unpleasurable한 스티뮬라이로 이렇게 이제 심리적 중요성의 양축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실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클래시컬 컨디셔닝과 오퍼런트 컨디셔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컨디셔닝이 이제 큐 컨디셔닝, 그건 그 파블로피안 컨디셔닝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건 연관을 시키는데 involuntary response, 그러니까 불수의적인 반응, 그래서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거를 어떤 스티뮬라이, 그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종소리가 들리면 침 흘리는 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오퍼런트한 컨디셔닝은 이거와 다르게 연관을 시키는데 볼룬타리한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수의적인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 의도적으로 레버를 누른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어떤 컨시퀀스, 어떤 결과, 그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로, 행동의 결과로 먹을 게 나오더라. 이걸 연관시키는 게 오퍼런트 컨디셔닝이 됩니다. 오퍼런트 컨디셔닝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볼룬타리 비헤이비어를 무엇과 어떤 종류의 컨시퀀스, 결과와 연동시킬지, 그래서 좋은 행동과 연관을 시키면은 이제 그 행동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상을 주게 되면, 그다음에 처벌을 주게 되면은 그것은 행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퍼니시먼트, 행동을 줄이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행동과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망적 행동 및 완료적 행동이 있는데, 욕망적과 완료적 행동은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감은 보상물을 획득해서 사용한 결과로서 컨슈머토리 얻는 것으로 자동적인 반응에 속하고, 그러니까 쾌감은 어떤 그 컨슈머토리 행동으로 얻는 자동적인 반응에 속하고, 이건 라이킹에 해당하고, 반면 이제 세일런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중요도는 보상물을 얻기 위한 욕망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적 행동을 이렇게 에피도티브는 몸을 얻으러 가게 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과거에 있었던 그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추구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상 그걸 그 보상을 얻기 위한 그 인센티브 세일런스, 심리적 중요성 때문에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원팅에 해당하게 됩니다. 학습된 심리적 중요성, 그러니까 학습된 세일런스의 중요성이, 그 자극의 세일런스는 쾌감 가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극, 종소리나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 중요성. 종소리는 아무 의미는 없는 걸 수도 있죠. 대부분의 종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학습에 의해서 어떤 특정 자극, 종소리의 어떤 세일런스가 그러니까 종소리 자체는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도 아니죠. 종소리 자체의 쾌감 가치와 관계없이 학습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소리와 나쁜 종소리를 학습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그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쾌감 자극의 세일런스가 조건 자극, 중립적으로 전달이 이제 학습이 연관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종소리가 맛있는 음식과의 그 깜짝 놀란 심리적 중요성과 연관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조건 자극, 종소리 그 자체로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소리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동물은 이 세일런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종소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로 종소리를 치면 이제 개가 이렇게 하는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실험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아이들은 문소리가 똑똑똑하면 이게 택배가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문소리 똑똑똑을 좋아하게 되는, 이렇게 학습이 되기도 해서 의미 없는 똑똑똑이 의미 있는 어떤 좋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눌러서 음식을 먹는 동물들 실험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그 도박장에 가서 이걸 땡기면은, 그걸 땡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무슨 지하철에 있는 뭐 손잡이 같은 건데, 이걸 땡기는 게 몇 번 학습을 하고 나면은 아주 쾌락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 학습을 하게 되면은 2차적 조건하는 거는 이제 종소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종소리 자체가 올 의미가 없었는데 종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은 종소리가 들리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파민이 쾌락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쾌감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세일런스를 담당하느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로 쾌락이 아니라 쾌감이 아니라 세일런스를 매개한다라고 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측정하는 실험 동물에게 먹이를 제시했을 때 처음에 이제 먹이를 제시했을 때 먹이를 먹으면 리월드 먹이를 먹었을 때 도파민이 확 올라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먹이를 먹고 느끼는 쾌락이 도파민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를 조건 자극 먹이 짝짓기 고전화 고전적 조건화를 시켜가지고 B 하고 1분 후에 먹고 10초 후에 먹고 B 하고 10초 후에 먹고 B 하고 10초 후에 먹고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이때는 이제 그 쾌락이 다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언제 얻을지. 근데 이러면 B 소리 했을 때 도파민이 왕창 올라가고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안 올라가는 게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쾌락은 이때 느끼죠. B 소리 때 느끼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쾌감이 아니라 도파민은 세일런스, 이 B 소리에 대한 그 세일런트한 깜짝이야, 이 B 소리가 났구나. 이 세일런스를 매개한다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게 됐고요. 네, 하지만 만약 이 먹을 걸 안 주면, 그러니까 원래 B하고 먹을 거 주고를 계속 100번 반복했는데 101번째 먹을 걸 안 주면 그때 도파민이 쑥 줄어들어서 이제 예상과 달리 먹을 게 없어지면 도파민 오히려 감소해 가지고 도파민이 리얼드 프리딕션이다. 그러니까 리얼드 자체가 아니라 리얼드를 예상하는 신호 혹은 리얼드 프리딕트 했는데 리얼드 먹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내려간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도파민이 쾌감이 아닌 그 세일런스를 매개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도파민 신호 쾌감이 아닌 세일런스를 매개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 자극, 종소리가 세일런트 하지만 실제 욕구를 만드는 건 아니죠. B 소리 자체가 먹을 걸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에러와 노블티 측면을 살펴보면은 도파민 신호가 세일런스 회로에서 실제와 예측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를 알려준다는 이제 가설을 나왔고 더 나아가서 도파민 신호가 노블티를 처리한다는 것도 또 가설이 나왔습니다. 참신성을. 근데 이 참신성, 노블티라는 개념 잘 생각해 보면은 에러를 예측과 실제 차이라고 본다면은 에러 신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참신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 측면에서 가장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가 대표적인 예가 예상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아프리카 음식이나 젤로나 처음 보는 어떤 물건을 주면은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 자체가 어떤 그 대표적으로 에러라고 리얼드 프리딕션 에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신성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신한 자극은 생존적 가치가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맛있다거나 맛없다거나 영양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가치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걸 evaluate 해야 되는 탐색해야 되는 매우 그 독특한 그 강력한 그 세일런트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우게 하는 자극. 그러니까 만약 어떤 원숭이가 혹은 사람이 어떤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맨날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것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어떤 버섯이라든지 물체가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다 나머지 다 뻔한데 이거는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에너지 없는 거 다 뻔한데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이 새로운 거를 탐색해 봐야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에너지 원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탐색을 이베일리에이션을 해야 될 만한 그래서 새로운 거 보이면은 그래서 신상품의 그 자체가 매우 세일런트하고 신상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 반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되게 깜짝 놀라서 그 사람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세일런트는 자극이고 도파민도 나오고 요거는 이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실험동물은 각성 수준과 탐색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 익숙한 방에 그러니까 컨디션된 방에 들어가는 쥐나 원숭이나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도 완전 새로운 여행지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각성 수준, 그러니까 좀 신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탐색 이것저것 좀 알아봐야겠다. 뭐 이 집에 이 주변에 맛집 탐방도 해봐야겠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벨리에이팅 행동과 그 어라우저 상태도 처음 접하는 환경, 그러니까 노블티한 환경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파민계의 활성을 시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도 참신한 자극은 전 전두엽에서 도파민 방출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탐색 시스템, 도파민계를 그래서 탐색 시스템이라고 행동을 매개하는 이러한 이제 탐색 행동을 매개하는 도파민계를 탐색 시스템, 시킹 시스템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참신한 자극이 각성 상태를 증가시키고 탐색활동을 유발하는데 이게 호기심이라고 우리는 하죠. 한편 새로웠던 자극도 이제 뭐 호기심이 있었지만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지루한, 다 식상해지는 이런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지, will이란 개인이 행위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충동, 그 어떤 욕구나 그 유혹이나 이런 걸 참는 능력 동안 행위 결정, decision making 능력이 포함되죠. volition, 의욕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volition은 자신의 이제 의지를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will을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대상 지향이 아니지만 의욕은 특정 대상을 추구하여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생理학적으로 보면은 의욕은 대상이 유발하는 세일런스와 관련이 돼 있고 이 볼리션은 특정 대상이 유발하는 세일런스와 의지는 개체의 기본적인 반응 준비성 또는 에너지 레벨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더 발전시키면 대상이 세일런트한 것으로 지각될 때 일어나는 도파민, 어떤 대상이 세일런트한 것으로 이제 커그니션, 지각이 될 때 일어나는 도파민의 간헐적 발출, 벌스트한 방출은 대상 지향적인 의욕의 신경생리적 등가물이고 자극이 없는 휴지기의 긴장성 도파민 신호,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휴지기의 토닉한 도파민 신호는 자극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관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파민이 과연 동기를 코딩하는지 아니면 그 쾌락을 코딩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실험으로 실험 동물에게 레버를 누르면은 레버를 눌러서 설탕을 먹거나 레버를 막 누르면 설탕을 누를 수 있어요. 한 10번 레버를 누르면 설탕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일반 샤워 사료는 그냥 편히 먹을 수 있기에 한 실험을 해주면은 레버를 누르면 설탕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보통 쥐는 열심히 레버를 눌러서 설탕을 먹지 샤워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정신병 약물로 도파민 신경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쥐는 레버를 누르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신에 맛은 없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료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열심히 일해야 될 동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을 차단하면은 그 설탕 열심히 눌러서 설탕을 안 먹고 그냥 가치가 낮은 그 사료를 먹는 이유가 쾌감 차단한 게 아닐까, 설탕 더 이상 맛있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실험으로 만약 그렇다면 도파민 쾌감 이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레버를 없애서 쥐가 설탕이나 사료를 아무런 노력 없이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면은 이 도파민을 블록한 상태에서도 에포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설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선호는 유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프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쾌락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설탕이 더 쾌락적이라는 거는 도파민이 없어도 알 수가 있지만 그 쾌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에포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은 도파민이 화다닥 나오는 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차단된 동물은 사료보다 설탕이 더 좋다고 느낀다는 것이므로 아까 얘기한 쾌감 가설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도파민 쾌락 가설은. 그래서 쥐가 랩을 두지 않는 것은 노력해서 무엇을 쟁취하려는 태도, 원팅이 없어졌기 때문이 약물이 도파민을 차단하니까 원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도구적 행동이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에포트에 대한 어떤 노력을 지불해서라도 더 큰 쾌감을 추구하려는 동기 의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 자극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일시적인 하이가 지난 뒤에는 약물의 역할은 그 자체로 쾌감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적 행위를 추구할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정신자극제를 사용했을 때 일시적인 하이가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이러한 약물의 역할은 그 자체로 쾌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적 행위를 추구할 동기를 강화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이나 엑스터시는 파티의 약물로 사용이 되고 도파민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의욕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서 추구하는 기본적 동기, 모티베이션, 윌도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과 의지, 모티베이션, 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모리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은 메모리와 세일런스에 대해서 인간의 이제 어떤 모든 동물의 이제 기억은 제한된 정보만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지하철에서 보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용량이 작업 기억, 그러니까 한번 봤을 때 다 기억해 버리지 못하고 워킹 메모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기억이 제한된 일부만 있는 것은 최적의 비용 효과비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튜닝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량이 너무 작다면은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조금 전에 봤던 맛있는 음식도 기억을 못하고 이러면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로도 뇌가 사람 에너지 사용이 20%를 차지하는데 너무 많은 걸 기억하려고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작은 용량의 기업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극들의 중요도를 부여해서 기억할 만한 것, 그러니까 내 발을 밟은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거라든지 맛있었던 음식, 아니면 아주 죽을 뻔했던 음식을 같이 중요한 것, 셀런트한 것만 중요도만 부여해서 중요한 것부터 작업 기억을 처리하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셀런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기쁨이나 큰 고통을 준 것만 기억을 하고 선별적으로 기억을 해야죠. 모든 걸 다 기억하면은 이제 피곤한 거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그러니까 어라우절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옵티말한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파민계 활성이나 어라우절이 너무 낮으면은 작업 기억의 능력보다 더 작은 양의 정보만 처리하게 돼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잘 인지를 못한다든지 기억을 못한다든지 어텐션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졸려한다든지 뭐 이런 낮은 상태가 돼서 유익하지가 않죠. 태스크 퍼포먼스가 낮기 때문에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옵티멀한 정도가 제일 좋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어라우절 돼 있거나 너무 많이 도파민이 높게 되면은 도파민계의 과잉 활성은 통상적으로 무시해야 되는 그냥 지하철을 지나간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비정상적으로 다 막 긴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저거는 세일런트하게 막 쳐다보면서 기억하려고 하면은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지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건 불안증, 너무 관심이 없는 거나 너무 관심이 있는 거 혹은 사이코시스, 그러니까 잘못된 인지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세일런스를 살펴보면은 그 관계관념은 무시돼야 될 중립 자극에 세일런스가 부여돼서 위협 장애에서 인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극을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는 걸 관계관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증인 상태, 매니아, 그러니까 너무 떠 있는 상태, 모든 걸 신나가지고 낙관적으로 한 상태에서는 실현 확률이 낮아도 관심이 없던 것이 큰 세일런스를 띠게 돼서 무분별하기를 추구하다 혼란을 겪고,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에도 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한 사소한 생각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강박증, 뭐 조금 전에 있었던 작은 점이 혹시 독이 아닐까, 내 손에 묻어 있는 게 세균이지 않을까, 뭐 이런 끊임없는 사소한 생각들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어라우즈를 세일런트하게 되는 자극이고, 중독 환자에 있어서도 갈망감, 뭔가 크레이빙이 원래는 생존이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 딸기맛 그 도너츠를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이런 생존에 필요 없는 원팅이 비정상적으로 항진이 돼서 작업 기억을 점령한 상태에서 만약 계속
중독적으로 딸기맛 도너츠를 계속 중독적으로 그 생존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도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마약 중독이나 또 이런 것도 생존이 필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작업 기억을 너무 차지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화 문명 사회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 그 원시 사회에서는 도파민계가 아주 민감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일런스성을 부여해서 적응적인 반응을, 이게 한목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게 독버섯이고 어느 게 열매고 어느 게 맛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도파민계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현대, 이거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먹는 거다 좋은 거다, 이건 먹는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라고 도파민을 통하여 도파민 시킨 대로 해야지 더 유익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명시적 정보 전달 코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문명 사회에서는 초콜릿이 너무 맛있다라고 광고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도파민과의 민감의 능력이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맛있는 쾌락적인 음식에 갈망이 높아진 거, 중독적으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딸기맛 도너츠를 막 반복적으로 먹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생존에, 그러니까 적절히 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게 만들어서 부적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계가 이제 아까 탐색 시스템, 시킹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중독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은 도파민계 탐색 시스템의 역할이 보통 어떤 니드가, 욕구가 필요가 발생했을 때 지각, 인지, 운동기의 자원을 적절히 해가지고 그 배고프면은 먹을 걸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적절한 정도, 배고플 때만 먹을 거 가게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소비해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자극, 음식이 접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욕구는 그 건강한 필요나 이런 거는 배고픔, 목마름 등 생리적 향상성이 깨진 상태에서 발생하고, 그걸 획득해서 소비하면 욕구가 해결되죠. 배고픔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먹고 끝내요. 만약 세상에 현미밥밖에 없다 그러면 과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아주 배고플 때만 먹고, 좀 먹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해결되기 때문에 개체 생존을 위한 자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욕구 해결과 동반되는 정서가 포만감,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 상태, 배부른 상태에서는 시킹 시스템은 이제 불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포만 상태에서는 시킹 시스템이 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계의 시킹 시스템이 지금은 민감하게 보이는 음식마다 쫓아다니고 하면 안 돼요. 배부를 때는 이게 게이팅이 돼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꺼져는, 이런 게이팅이 돼서 도파민 시킹 시스템이 꺼져서 자극 추구 행동을 하지 않고 포식 후 나락한 휴식, 그러니까 포식 후 나른한 휴식을 하고 있을 때는 눈앞에 음식이 나타나도 그냥 무시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킹 시스템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명화 과정에 인류가 항상성 회복과 관계없이 욕구를 발생시키는 자극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 광고 때문에, 혹은 너무 그 혀에 닿았을 때의 그 쾌락적 경험이 좋기 때문에 자꾸만 딸기맛 그 도넛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중독을 일으키는 거고, 이들의 공통점은 직간접적으로 도파민계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